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제목의 대남 및 대미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 조선통신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새벽에 15일자 날짜로 된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문을 낸 건데요. 이 담화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한 거친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의 비난 담화는 지난 1월 12일 이후에 2달 만입니다. 특히 김여정의 메시지가 최근 여러 차례 접촉 시도에도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 백악관 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서서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그런 말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등 동맹들에게 계속 조언을 구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김여정은 우선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밀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김여정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당 중앙은 이미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 봄날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것이 해마다 3월과 8월이면 되살아나는 남쪽 동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 연습 광기를 두고 염두에 둔 것이며 북남 관계의 마지막 기회로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늘 하던 버릇대로 이번 연습의 성격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며 실기동 없이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 모의 방식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광고해대면서 우리의 유연한 판단과 이해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다.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우우면하면서 살다 나니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뒷골방에서 몰래 진행되던 악성 전염병 때문에 볼품없이 규모가 쫄아들어 50명이 참가하던 그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이 되던 동족을 겨냥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친 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에 놀아날 상대가 아님을 아직까지 그렇게도 모를까. 우리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충분한 기회도 주었지만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 3월의 봄 계절에 모두가 기대하는 따뜻한 훈풍이 아니라 스산한 살풍을 몰아오려고 작정한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 당국의 동족 대결 의식과 적대 행위가 이제는 치료불능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 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게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다.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이런 중대 조치들은 이미 우리 최고 수뇌부에 보고드린 상태이다.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행동엔 언제나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명백한 것은 이번에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인 우리 당 제8차 대회에서 명백히 천명된 바와 같이 대가는 노력한 것만큼 지불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허세가 가득한 말들을 마지막에 꺼내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양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야외 기동 훈련도 없이 철저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어 훈련을 진행했던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낸 건데요. 사실상 새로울 것이 없는 담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한미 군사 훈련을 핑계로 해가지고 남쪽과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통보인데요. 그런 북쪽의 조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요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을 닫았죠. 우리 신문도 이미 북한 측의 대화 거부, 특히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선동을 통해서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그리고 또 교류가 단절되었고 이런 경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진단들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까지 4년째 먹통인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난 1월 12일 남북 간의 비대면 접촉을 위한 4억 원짜리 영상회의실 건설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 정세에 둔감하다는 의미죠. 김여정은 지난 1월 12일에도 북한 열병식 감시 활동을 한 우리 군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다. 세상 사람 웃길 짓만 골라 하는 특등 머저리들이다. 이런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열병식은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진행된 것이죠. 이번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를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지난 15일에 젠샤키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 발언에 대한 북한 나름의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가 틀어질 때마다 또는 미국과 협상의 진전을 바라지만 꽉 막혀 있을 때 한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의 관심과 변화를 촉구해 왔었습니다. 이른바 성동격서 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3월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완전 중단되니까 그 당시에도 김여정은 청와대를 향해서 겁먹은 개가 짖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김여정한테는 만만한 게 소위 남쪽 정부죠. 아무리 거친 악담을 해도 조용한 데다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김여정의 남쪽을 향한 악담은 사실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볼모로 잡고 있는 한국을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행동해라. 이런 경고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김여정이 이번 담화는 미국 떨어뜨리라는 계산된 악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담화 맨 마지막에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양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 한마디 충고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편하게 잠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 그러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 문장으로, 딱 한 문장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 김여정 담화의 본심이 숨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괜히 북한을 건드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를 잘 달래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일 겁니다. 김여정은 바이든 정부에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는 이미 북한 비핵화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대북 제재도 강화하겠다. 이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마 북한 인권 문제도 꺼내들 겁니다.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미 국무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다루기는 지난 트럼프 정부 때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외교 안보라인 자체가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손발을 맞춘 베테랑 외교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교 안보 실무 진용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북한 문제도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과거 2009년에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보상에는 분명히 설그면서 달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인내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훨씬 더 강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핵무력 증강과 함께 도발에 나선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달래기가 아니라 더욱 강력한 옥죄기로 아예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최대 위기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숨통을 더욱 조일 때가 아니고요.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 말은 김정은의 정권 교체, 그러니까 레임 체인지 말고는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때 그때가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위기가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아마도 이번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을 향한 독서를 최대한 자제한 것 같이 보입니다. 대신 남한을 향한 악담만 가득합니다. 이건 아직도 미국과의 대화 여지 또는 미국의 간을 좀 더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단정을, 분명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에 이어지는 담화가 뭘지 궁금해집니다. 그걸 보면 북한이 미국과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김여정에 이어지는 대화가 또 미국을 향한 독설로 흐른다 그러면 미국 간 대화도 완전히 차단됐다는 것이고 이건 북한에게 기회의 창도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김여정의 독설 가득한 담화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남쪽을 향한 분노야 또 소위 남쪽 정부가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엉뚱하게 또 반기지 않겠나. 또 그마저도 넙죽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준 낮은 남쪽의 행동은 김여정의 심기를 더욱더 거스를 뿐입니다. 김여정은 정작 남쪽을 향한 독설을 했지만 그것은 남쪽더러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향해 허세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소통 방식입니다. 이런 김여정의 돌 던지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들갑스러운 행동을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느긋하게 북한 행동을 지켜볼 겁니다. 답답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